남자. 안녕하세요. 평생 큰 골칫거리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그 골칫거리는 바로 34살 먹은 제 동생인데요. 야, 임마, 너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놀 건데? 아, 형, 예술은 자유로워야 하는 법이야. 평생 춤이란 꿈속에 빠져있는 동생은요, 정작 현실에선 깨떡! 형, 나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깨떡! 형 진짜 갚을게. 3만 원만 보내줘. 깨떡! 아, 형 진짜 급하다니까. 나 5만 원만. 떼레레레레. 아빠한테 온 거예요. 첫째야, 그 둘째가 급하다고 100만 원만 보내달라는데 보내줘야 할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일상다반사라니까요. 야, 이제 춤이고 뭐 꿈이고 다 접자. 형이 일자리 소개해놨으니까 여기 꼭 가봐. 알았어. 나 정신 차렸어. 근데 하루도 안 돼서요. 뭐야?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왜? 야, 너 뭐야? 잔소리 좀 그만해. 난 춤춰야 한다고. 형 자꾸 그럼 나 그냥 차도에 확 뛰어들지도 몰라.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되는데요. 꿈속에서만 허우적대는 제 동생 제발 현실 밖으로 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고야. 다른 분들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무명 때 일이 한 개도 없었어요. 한 몇 년 동안 한 개도 없었는데 이제 모처럼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무슨 배지? 하지만 정말 이건 해야 돼. 이런 일념 하나로 제가 한 4-5시간 동안 방송을 했어요. 하고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맹장이 터진 채로 아이고, 진짜. 네. 그러니까 꿈은 너무 많은 방송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그 꿈을 잡기 위해 절박해서 자, 어쨌든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서도 양복 그 단추를 풀지 않아요. 아유, 단단하십니다. 동생이 지금까지 그래도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금방 이렇게 그만뒀던 거예요? 어때요? 네, 동생은 일단 34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비보잉 문화에 빠져가지고 춤만 계속 추고 일찍부터. 부평에서 소위 좀 춤 좀 잘 추는 친구로 이렇게 좀 유명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비보잉으로 대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현대무용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대학교까지는 잘 갔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대학교를 가고 나서부터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입은 그동안 한 번도 없으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나름 뭐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형 10만 원만, 형 5만 원만, 형 3만 원만 막 이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핸드폰 소액 결제로 10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100만 원 넘게 소액 결제를 쓰고 이것도 또 지원해달라 그래서 뭐에다 쓴 거예요? 돈을 그 소액 결제로 아빠한테 100만 원을. 소액이 아닌데. 지금 사실 외제차도 몰고 있거든요. 수입이 없는데? 네, 수입이 외제차도 없는데 수입차를? 지금까지 한 3-4번 바꾼 것 같습니다. 예,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차를. 라임 좀 좋네, 라임이. 수입차도 지금까지 그냥 3-4번 바꿔서 탔고 능력자다. 그럼 누가 사준 거예요, 수입차를? 되게 연식이 좀 된 거 이런 거 산 다음에 그러면 또 부품이라든지 뭐 엔진이 고장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부모님한테 아이고, 다 손 벌리는구나. 알바 같은 건 아예 안 해요? 춤에 관련된 일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뭐 우유 배달원, 수구먼, 뭐 물류센터, 뭐 공장 이런 데 소개시켜줬지만 뭐 길어봤자 3개월 안에 그만두게 되고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 벌릴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형 그만 좀 해. 나 차도에 뛰어들 거야. 그래서 차도 보이지. 나 저기 뛰어들거나 자살할 수 있으니까 제발 나한테 그만 좀 얘기해. 이렇게 가족들이 너무 사랑하나 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이 자리에서 단판을 짚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참 잘못된, 목숨을 담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동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춤에 빠진 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형의 고민.
이해가 돼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대답이야, 그쪽에. 저는 제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그거를 몰라주는 게 더 서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뭐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지금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 연극영화과 진학하는 학생들 그 현대무용을 이제 특기로 알려주고 있고 또 이제 무용과 입시도 이제 지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7번 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있는데 이제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일하겠습니다. 네? 2시간 정도 일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2시간이요? 그냥 하루에 뭐가 낫지 않아요? 아, 근데 애들 네, 제가 이 질문 안 했으면 우리가 넘어갈 뻔했네. 맨날 이러는 거.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그것도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애들이 저를 보고 선생님 멋있어요 막 이런 말 들으면은 이게 좀 이게 좀 와서 아니 그러면 선생님 나오고 소액 결제로 100만 원 이상씩 쓴다는데 뭘로 쓰는 거예요? 옷 사는 거예요? 네, 제가 좀 패션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패션을 좀 오늘도 좋아해서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일어나서 살짝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발도 그렇고. 신발도 한번 그렇고. 오, 패션. 모르는 옷을 하나 더 입으신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녹화장이 되게 더운데 되게 더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더울 겹쳐 줄 입어갖고. 알았어요. 옛날 어릴 때 그 현진영 씨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솔리드 느낌으로 오늘은 예? 솔리드 솔리드 쏠리더라고요? 네 솔리드 솔리드요. 아, 쏠리드. 아니 그러면 옷 사시는 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로 하시는 아,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학원에 나가면은 막 저한테 이제 선생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 선생님 리스펙해요. 막 이 얘기를 들으면은 선생님 완전 오늘 대박이다 선생님.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다시 핸드폰으로. 네네. 부모님들도 우리 동생 뒤치다거리하느라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릴 때부터 동생 학원비, 레슨비, 의상비, 뭐 작품비 이런 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제 무용하고 뭐 춤추고 하면 이게 근데 계속 해주시니까 동생도 계속 원한 거예요. 그래. 안 해줬으면 뭐 맞아. 바라지도 않았을 텐데. 또 당시가 IMF 때라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하고 계시다가 그때 당시 조금 사업이 안 좋아져서 저희가 집안이 많이 좀 어려웠었는데 다 그랬죠, 그때는. 네, 어머니는 또 그래도 막내 아들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자. 그래서 또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도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적도 있었고. 네. 막내 아들이구나. 일단 어머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너무 미인이시다. 좋으시다, 너무. 어려서부터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학원비, 의상비랑 해서 다달이 한 100만 원씩 들어갔고요. 그 시절에. 네, 대학교 갈 무렵에는 이제 작품비로 700만 원을 들였고요. 안무비. 그다음에 학교를 여러 군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레슨을 받으려면 한 200만 원씩 들었어요. 학교마다요? 예. 어머. 금붙이나 아이고. 뭐 돌 백일 반지 뭐 친정 엄마가 주신 뭐 금 이런 걸 다 팔아서 해물을. 많이, 지원을 했어요. 서울예대를 이제 들어가서 제가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잘 다니다가 그러네. 한예종을 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재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수를 해서 한예종 대기 1번이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국민대로 다시 있죠. 실력이 진짜 좋긴 아니, 학교는 좋은 데를 다 나왔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34살인데 어머님한테 손 벌리고 형한테 손 벌리고 뭐 이게 좀 지원을 아예 끊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과금 통장에서 많게는 30-40만 원씩 이제 갖고 간 적도 있어요. 그 공과금 통장은 집안일인데 네. 그 거기다 채워놓지 못할 망정 그걸 빼가요? 이제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화가 난 거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뻥프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차를 버려요. 세액 결제 안 될 때 다시 넣어놓긴 해요. 네. 넣어놓긴 해요. 네, 넣어놓은 적 아예 있어요? 그냥 바로 확인할게요. 엄마, 넣어놓긴 한다는데. 넣은 적도 있어요. 저기 있던 거죠? 매번 넣는 게 아니고. 또 어머님도 아예 단호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보신 적은 없으신지. 제가 유학도 못 보냈고 끝까지 뒷바라지를 못해서 얘가 크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 어머니가 너무 단호하게 좋으신 이렇게 것 안 같아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앤 거예요 엄마한테.
하다 이제는 좀 학원을 차리고 싶다. 몰래 외숙모 돈을 투자받아 어머. 학원을 차린 거예요. 차린 적이 있어요, 이미? 네, 언변이 좋나 차릴 보다. 적도 있었는데 결론은 당연히 쫄딱 망했고. 그래서 뭐 마이너스 났어요? 네, 뭐 2, 3억에서 3, 4억 정도 다 손해를 보게 됐어요. 똥! 아니 외숙모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연락도 잘. 네. 야 진짜 좋은 외숙모 만난 줄 알아. 나 같은 외숙모 만났으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해. 어떻게 보신 거예요? 큰 학원에 있었을 때 나도 하면은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외숙모랑 같이 하게 됐는데 많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입장이 조금 난처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친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낸 사이였거든요. 좋았었는데. 예. 근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고 있죠. 아니 그럼 좀 걱정되는 게 그 명절에 가족들이 좀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동생은 필요로 할 때만 연락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명절 당일이라든지 여행 가는 날은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핸드폰이 꺼져 있고 심지어는 저희 할아버지 임종 때도 안 왔고 예, 네. 장례식장에도 끝까지 나타난다 하다 끝까지 안 나타나서 장례식장에도 안 왔다고?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춤추는 형들이랑 같이 이제 MT를 가게 됐는데 당일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난 안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럼 지금 우리 동생한테는 가족보다 춤이 더 우선인 거죠? 가족이 당연히 먼저 우선이긴 한데 근데 저는 뻥. 근데 마음속에 생각만 하는 게 튀어나온 거죠. 수시 기간이 이제 추석 바로 다음 날 이제 애들 바로 시험이어서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건 제 미담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애들이 선생님 본인 미담을 본인이 지금 네네. 한다고요? 없으니까요. 네. 영어 미. 제가 입시를 2번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가지고 저는 애들한테 돈을 거의 절반밖에 안 받아요. 수능비 같은 경우는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넌 그냥 일단 학교부터 가. 아니, 가족들이 힘든 거는? 가족들이 힘든 거는? 학교를 2번이나 가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한예종을 가면은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서울예대가 예비 뭐가 안 좋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여기 3명이 있거든요. 아, 예, 아닙니다. 네. 서울예대가 여기도 있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그 90년대인데 그때 이제 비보이가 많이 욕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마음 잡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네 독일어과에 진학했습니다. 아니 한다면 하네. 근데 항상 동생이 항상 허세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아닌 네, 항상 그 외고 타이틀을 항상 이런데 저런데 나도 항상 예, 입학할 때는 외고였어? 문턱이 낮은 학교였고 그때 그런 들어가고 나서 운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 학년 때서부터 이름이 바뀌고 자사고로 바뀌면서 높은 수준의 이걸 이 얘기를 끝까지 안 할 줄 알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쨌든 뭐 보여줘야지 해서 간 거는 네. 뭐 아닌 걸로. 점수 맞춰서 간 걸로. 이제 경제 활동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니까 춤과 관련해서 내가 이걸 잘 살려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춤을 활용해서. 예. 아역 그 엔터테인먼트에 입사를 했었는데 출근 첫날 딱 가고 이제 역 내려서 올라가는데 4살부터 5살 뭐 케이팝 춤 알려줘야 되고 사실 막 이게 좀 자신이 없어서인지 모르겠는데 공황장애처럼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미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쳤는데 갑자기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생은 허세가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황장애라는 거를 진단을 병원 가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지,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솔직히 누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조금 불안함, 떨림 이런 게 있는데 나 몰라, 나 공황장애야, 나 숨 막혀, 나 너무 불안해 이렇게 해서 다 닫아버리는 그냥 항상 어린애처럼 살고 있는 거야. 피했구나, 이거 보게. 주인공의 아내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왔다고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미인이시다. 도련님 보기 싫죠? 보기 싫다기보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긴 당황스러워. 있는데 얘기를 쭉 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
가끔 한 두어 번 정도 빌려달라고 하신 적 있어가지고 드릴 거니까 가족이니까 이제는. 드렸어요? 네, 드렸죠. 다 네. 갚았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먼저 얘기한 것 말고는 다 보내주셨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이야, 철저하구나. 네. 도련님이 가족 모두에게 손을 이렇게 벌려가면서까지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만큼 춤을 정말 잘 춰요? 저희 결혼식 때 축하 무대를 도련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현대무용을 처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점프하실 때 비보이 이런 거 아니고 현대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점프하실 때 말고는 조금 난감하기는 했었어요. 화면 있어요? 동생이야? 화면 있어요? 동생이야? 와, 용기 현대무용이. 그냥 춤이네요. 음악은 뭐야? 이게 너무 웃겨.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진짜다. 동생 친구들? 동생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계속. 헬멧? 비보이. 비보이 하려고 했어. 헤드스피어. 아, 저때 저거 유행했죠. 진짜 유행했는데. 점핑? 몇 번을 뛰는 거야? 좀 짧게 뒷부분만 했으면 그냥 재밌었을 텐데 그 전에 약간 좀 애매하고 어색했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는 그거에 되게 만족하셨어요? 자기가? 네, 너무 재밌게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네. 이왕 오신 거 여기서도 한번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귀여우시네. 저 앞에 보시고요. 앞에. 몸 좀 잠깐. 야, 몸 풀어야 돼. 네, 그래서 다쳐 안 그러면. 몸을 풀어야 돼. 스트레칭하고. 어우, 유연하시네. 엄청 유연하다. 어우. 잘하실 것 같아요. 이야, 유연하네. 무용하셨던 분이라. 제가 지금은 이제 무용수보다도 이제 좀 티칭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만 살도 찌고 이해해 주세요. 어우, 현대 모양이네. 현대 모양이네. 오. 자, 선을. 어우, 피보일 같이. 선을. 어우, 피보일 같이. 어우, 피보일 같이. 어우. 선생님의 각오가 있어서, 선생님의 각오가 있어서, 선생님의 각오가 있어서. 잘한다. 사실 우리가 갑자기 시킨 거 같이 이렇게 느껴졌지만 작가들한테 여기서 한번 춤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목숨 걸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가 작아서. 무대가 좀 작아서. 무대가 작아서. 막 점프 뛰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나는 작아서 동생은 빠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핑계를 찾는다. 나는 진짜 특이한 재능이야. 여기 작아서 못 하신 거예요? 네, 전 이건 본인한테 작다고 엄청난 완전 큰 무대 아니에요? 무대죠. 사실 이런 기회가 없잖아.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춤 외길을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러신지도 알고 싶거든요. 수업을 하고 나면은 제가 진이 빠지기 때문에 제 연습보다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하루에 2시간 두 시간이요? 수업하신다고 하잖아요. 지인들 만나고 술 한 잔 먹고 자고 산책하고 뭐 결국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강사들도 자기 수업 커리큘럼을 위해서 노력하고 네네. 창조해내고 남의 거 보고 그 시간이 얼마나 큰데. 제가 진짜 창작 능력은 머릿속에 다 있어서 조금 저는
그럼 뭐 춤을 더 잘 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있어요, 혹시? 제가 원래 이름이 이종우인데 이제 이름이 비우자라는 이름이 들어와서 바꿨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개명 신청을 안 했는데 거의 이제 개명 중에 있고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이제 좀 이미지 좀 바꾸고 탈피하고자. 네, 아니, 춤을 잘 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쌍꺼풀 수술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뭔 상관이에요? 이거부터 좋아지려고요. 네. 이거부터 좋아지. 어머니 지금 아들 얘기 쭉 들으셨잖아요. 어떠세요? 쭉 제일 들으시니까, 속상한 게 예. 뭐예요? 제대로 된 직장을 못 다니는 거 속상하고요. 문신을 몸에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문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지워진다 그래서 저는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문신을 왜 이렇게 했어요? 문신을 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멋있어서 시작했다가 네. 회사 일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보이는 데다 일부러 좀. 일부러. 네. 제 신념을 안 깨뜨리려고. 문신도 비쌀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손을 아까부터 계속 꽁꽁 싸매고 있었잖아요. 문신을 했다고. 좀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와, 저 정도면, 와. 멋있어서 한 게 아니라 취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아니 뭐 어디 취직이라도 했었어요 그 말이지. 이 얘기 들어서 어떠세요? 취직하기 싫어서 문신했대요. 그게 처음 들었어요. 답답하네요. 처음에는 여기 파라오 문신이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거에 눈을 감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몇 달 뒤에 보면 눈이 떠져 있고 웃고 있고 울고 있고 희노애락을 표현한 몸에다가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 나는 항상 뭐 예술가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정 형편 때문에 살아오면서 포기했던 거 있어요? 동생이 학교 2번 갈 때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다 중퇴했거든요. 네, 저한테까지 이제 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없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학교를 포기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일을 지금까지 해왔었던 건 있어요. 네. 멋있다. 그래도 그냥 저는 뭐 결혼도 잘 했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조금 자리 잡았으면 더 이상의 이제 그 춤이라는 꿈에서 좀 깼으면 좋겠어요. 19살 때 아빠 사업이 안 되셔갖고 IMF 때였거든요. 돈이 나올 데가 없었어요. 엄마도 뭐 이제 지원이 못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헤어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개그맨이 됐는데 그때 배워놨던 것들이 지금 제가 뷰티 프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지. 진짜 나 지금 조금 다른 일을 좀 알아보다 보면 춤이 언젠가 필요하다고 와요. 그럼 꼭 써먹게 된다니까. 네. 일단은 최대한으로 가족의 손은 벌릴 일은 없게는 하겠는데. 네. 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비는 시간에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을 때에는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동생이 알았으면 좋겠어. 부모님도 알았으면 너무 좋겠는 게 사람은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바뀌어. 내가 바뀔 때는 현실이더라고요. 현실이 스승이야. 현실이 어려면 내가 어디 가서 계속 꾸준히 일도 하고 근데 현실을 다 부모님이 딱 커버해 주니까 현실이 가르칠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는 살아니까 신동엽 씨도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 진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잘 나가고 그 이후에도 자기가 현실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밤무대 MC 배웠었잖아. 모대 너무 모대. 한번 섰나? 나이트 클럽에 한 번 섰죠. 형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일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게 좀 나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 자, 고민이면은 O 아니면은 X.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분이 어떻게 될까 갑자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오늘을 좀 전화위복 삼아서 잘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아니다. 네. 자, 분위기 파악 못한 김지민 씨 다음에, 예, 오상진 씨. 어떻게 고민이 해결돼요? 고민이에요. 물론 예술은 배고플 수 있고 외로운 걸 수도 있지만 가족들까지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면서 할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꿈이 명확하시지가 않은 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공의 고민에 공감이 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동쪽의 남자. 총 200명 중에. 자, 200명 중에 60명.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브레이크가 필요해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원상을 드리게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